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삼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태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그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 중인 박인범 생태하청과장을 대신해서 강민경 하청관리팀장 참석하였습니다. 백광현 식품정책과장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보건 및 보존 사업으로 반딧불이 생태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덕목제 생태 보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생태 학습 공간을 정비하고 백운산 생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면밀히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시박, 단풍잎 대지풀 등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유종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구조 및 구호 체계를 체계화하고 개인 사육을 포함한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를 운영하여 생태계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스마트 환경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감시, 분석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도로 분진 흡입차 운영과 포승, 팽성 등 4개 지역 노후 경영차 운행 제한을 통해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적극 저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 300개소에 사물 인터넷 설치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취약계층 시설 공기질 컨설팅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 체감형 환경교육 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평택시 환경교육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오는 9월에는 환경교육 한마당과 포럼을 개최하여 민관, 학,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등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형 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이행체계 강화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42.9% 감축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54개 세부 추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감축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위반 신고 요건 개정을 통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평택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친환경 미래 도시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시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상가, 공공시설, 산업시설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안심 그늘 프로젝트와 같은 공공 알리베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 단지와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 지역 해소를 통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평택시 조례에 따른 취약 지역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과 도비 12 도시가스사 재원을 연계한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함께하는 클린 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구역이 9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민원 대응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 폐기물 청소 차량 디자인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스마트 경고판 및 로고 라이트를 추가 설치하고 각 관할별 클린 기동대 및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향후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과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클린존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가림막, 종량제 봉투 수거함 등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 폐기물 감량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고 탄소 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 시설 평택 에코센터입니다. 2019년 11월 준공되어 가동 8년 차인 에코센터에서는 일 평균 747톤의 생활 폐기물이 반입,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 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인 올선 플렉스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오염 행위 선제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업체별 폐기물 보관량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하여 허용 보관량 초과를 방지하고 생활권과 밀접한 연면동 방치 사업장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악취, 폐수, 대기 등 분야별로 상시 지도 점검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IoT를 활용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오염 사고 및 민관 합동 대응으로 도시안전 강화입니다. 민간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해 화학물질 보관 저장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 훈련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홍보를 병행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복천, 도일천 등 주요 하천 유입 지점 7개소에 방제 물품을 상시 비치할 수 있는 대형 방제 물품 보관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초기 단계에서 필요시 누구나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오염 물질을 조기 차단하고 수질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간 협력 기반의 자율적 환경 보전 강화입니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유지 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닥터 매칭을 통해 분야별 환경관리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환경감시단 및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오염 감시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연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오송 누리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65%로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26년 하반기까지 단계별 공사 준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내습지 생태추 복원 사업은 현재 공정률 83%로 동절기 이후 3월에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하천 친수공간 확대와 발굴을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 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안성천 권역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친수지구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평택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경기도 및 유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사업들이 2027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형 수질 정화습지 조성과 국가 수질 자정 측정망 구축을 통해 평택호와 주요 하천에 대한 상시 안심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에너지 환경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합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우기철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하천변 자동 출입 차단 시설 36개소와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1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 하천 및 소하천 11개소의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변 불법 시설물 정비 및 재해 예방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환경 기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노후 시설물을 개선, 교체 및 신속한 긴급 복구를 통해 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맛 쉼이 공존하는 평택입니다. 먼저 오는 10월 농업생태원에서 개최할 음식문화축제를 로컬푸드 기반의 시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어 지역 음식문화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위생, 영양,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순회방문 지도와 맞춤형 교육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급식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맛집 지정으로 지역 대표 먹거리를 육성하고 공중위생 평가를 거친 우수 숙박시설 선정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믿고 즐기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모범 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식당 지정과 홍보로 외식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 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연중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숙박, 목욕, 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네, 정일구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잘 하셨죠? 예, 날씨가 좀 춥습니다. 계속. 저희가 뭐 예산 심의 때나 아니면 뭐 결산 때나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좀 뭐 한두 가지만 좀 몇 가지만 짚어보고 뭐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0쪽에 보면 공공 폐수 처리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 지금 현황들을 보면 저희 지금 평택이 산업군 저희들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폐수 처리 시설이 충분합니까?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달리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좀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고덕이 그럼 고덕 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단계 지금 있지 않습니까? 4단계까지 가나요? 3단계가 끝인가요? 단계 저도 정확하게는 어디가 끝인지는 아, 아직 그러면 모르겠고, 예. 이 부분을 그 지금 전체 정리를 해서 지금 고덕 삼성 관련된 폐수 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지금 1, 2, 3단계 전체 현황하고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냥. 고덕 예, 폐수 고덕 폐수 처리량만. 네,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고덕 폐수 처리량 총량이 전체 양에 비해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 2, 3단계에 추가 사업이 필요한 건지, 계획은 어떤 건지, 현재 현황은 어떤 건지 저희들, 그리고 더 덧붙여서 삼성에서 나오는 반도체 그 용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되어지는 예, 그 방류수 부분들의 말씀하시죠. 예, 방류수 양에 대한 변화 추세랑 네. 전체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14쪽의 생물 다양성. 아, 이거는 뭐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뭐 답변 필요 없고요. 그 반딧불이 생태보건 사업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반딧불이 학대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고, 만전을 다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거 볼 겁니다. 이거 올 여름에 15쪽 제가 이거 그 예산안 심의나 업무 보고 때나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요. 출장소 부서 환경부서 할 때도 계속 얘기하고 했었던 건데, 저희 지금 도로 분진흡입 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나 광장이나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나 인도나 이런 부분들을 뭐 역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뭐 중소형 분진흡입 차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금 2년째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청소.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아주 그건 청소 쪽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소로 같은데 청소하는 그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자수- 광장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죠? 요 앞에 송탄추장소 앞에만 가도 관광특구 내에 그 차도와 인도가 같이 돼 있는 뭐 이렇게 이면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여기 물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분진도 좀 흡입해야 되고 이런 용도의 세척과 분진 흡입이 같이 되는 그런 차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계획이 안 세워지고 있어요. 이 필요성이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걸 별도로 필요성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유럽의 유명한 광장들 가면 대부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다. 예. 그리고 저희들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 지금 뭐 배다리 공원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아이들 뛰어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청결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이 대형 분진흡입 차량이 거기를 다닐 수는 없어요. 보도블록 파손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형 분진흡입 차량이나 청소 차량이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저기 울산인가 이제 그쪽 가서 그 소형 네. 흡입차를 본 적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일자리 경제과장 했을 때인데 네. 그게 아마도 제일 먼저 접목하는 데가 전통시장이에요. 네네. 전통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필요해서 그렇죠. 전통시장도 필요하겠네요. 네, 저 아래 지방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평택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네. 이제 하다가 이제 검토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효과는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인력이 동반되는 네,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게 매일 돌아가야 되거든요. 몇 시간 그렇죠. 사람이.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의 가에 이제 이런 문제가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네. 인건비나 이런 문제들이. 예. 그거 고려해서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저희 시도 이제는 그런 거를 각 부서에서 네, 네. 뭐 전체적인 데서 총괄하기 좀 어렵고 네. 그렇게 이제 새 광장이나 뭐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으면 아야 이거 인건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지금 뭐 그냥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잘 해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송탄 그 오산 공군기지 앞쪽에 그 광안특구 쇼핑몰 거리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죠? 안정리 로데오 거리도 그렇고 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막 평택 전체를 커버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경기 남부권을 먼저 한다든지 북부권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나 광장 뭐 이런 광화특구 위주로 먼저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한 대 정도 구입해서 뭐 한 번에 뭐 5대 이렇게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한 대 정도 구입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앞에서 그 축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 막고서 차단하고 그리고 뭐 그랬을 경우에 그 축제 이후에 세척을 하면서 쭉 분진흡입하면서 청소한다면 굉장히 깔끔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뭐 추경 사업으로 한번 반영을 해본다든지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 뭐 본 예산에 한다든지 뭐 계획이 먼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필요한 때가 됐다. 제가 2년째 떠들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봐도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과 34쪽에 평택고 수질 개선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평택고 태양광 패널 설치 시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의회도 몰랐어요. 의회는 저희도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사업자 공고가 나갔어요. 그렇죠? 정확한 공고 내용을 제가 읽어본 건 아닙니다. 공고가 나갔고 저희의 상식으로 볼 때 이 사업자 공고가 나갈 정도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평택 시민들 그리고 이거는 평택호는 일부 지역의 일부 동네의 일은 아니라고요. 평택호는 전 평택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될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죠, 국장님? 네.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시의 입장을 내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지난 1월 16일 날 이제 갑자기 냈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공고문을 게시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시하고는 그거는 협의한 바는 사실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공고가 난 시점 이후에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시장님과의도 면담도 있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왜 이런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를 1월 30일자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문서로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거의 항의성인데 네. 농어촌 공사에서 왜 사전에 주민들의 공론화나 설명이나 이런 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바로 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문서를 지금 보내놓은 상태인데 예. 그게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네. 이제 그 회신 질의를 보낸 거에 대한 회답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또 대안에도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거에 답변을 회신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오면 어떤 구체적인 거기서 이제 계획을 제출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네. 조건이 충족되면 설치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그 우려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랑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 평택고 강간단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 개발 사업도 물론 저 직접적 연관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중점 저수지로 지정돼서 네. 추진을 개선을 해야 그렇죠. 되는 것도 저희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네네. 그 사업들 되게 크게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네. 다른 것도 네. 있겠지만 크게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과연 이 태양광 재생 이 사업이 그 사업들과의 영향력이 없냐. 예. 저희는 그걸 가장 우려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영향력이 없게 비껴서 설치하면 된다? 아니 그거는 아직 그걸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떠한 뭐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네. 이 사업 추진하는 거에 저희는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택시의회가 이번 임시회 본회의 직전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택고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부분에 우려들을 쭉 열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 자체를 완벽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성명서로 냈습니다. 거기에 평택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평택시 의회에서 설명서 낸 거에 대한 특별한 뭐 저희가 뭐 반대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찬성합니까? 뭐 이것도 찬성을 한다 해도 좀 찬성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여기서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평택호에 태양광 패널이 깔렸을 경우에 일단 경관의 문제들,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 그리고 저희가 농업 기반 도시에서 저게 이제 농업용수로도 쓰여지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평택시의회에서 성명서에 담겨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평택시의회는 이 패널의 설치를 반대한다라고 명확히 성명서에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이 정도라면 시의 입장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가 네.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도 반대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한 유감입니다. 이 농어촌공사나 네. 마치 이거는 무엇과 관련 지금 이 축구장 680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저희가 최대예요. 뭐 신안에 있고 어디에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하면
국내 최대 태양광 이 패널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의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평택호를 넘겨줄 수는 없다. 이거는 마치 뭐냐면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휴대폰 사용하잖아요. 야, 니네 휴대폰 사용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이만한 태양광 패널 매일 이렇게 들고 다녀라 우산처럼. 그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태양광 패널 들고 다니고 휴대폰에 연결해서 충전 받으면 좋죠. 재생에너지로. 그런데 이거 전 국민 5천만 국민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택호는 저희가 무슨 지역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금 중점저수지 관리 사업이나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평택호에는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 안 된다. 깔리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도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20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 제가 뭐 회기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업무 보고서에 봐도 취약 지역 도시가스 사업비 10억 원, 12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사업, 배관망 사업 20억. 1년에 저희가 딱 도시가스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총 30억이에요. 저희가 부서에서 나온 추계 비용에도 알 수 있듯이 4천억 이상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비용 추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분 따지면 200년 걸리는 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가스가 저 현덕 끝자락, 팽성 끝자락, 저기 서탄면 끝자락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이 예산 투입으로 갔을 때에 굉장히 심각하다. 에너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원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여러 가지 안들로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의 노력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노력이나 이런 게 무색한 게 뭐냐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요.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마지막 하는 마을은 단순 수치로 한 2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뭔가 새로운 어떤 해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매번 말씀 지적해 주시는 네. 말씀이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네네. 아마 이번 추경에도 네. 저희가 얼마라도 더 담아보려고 네. 지금 계속해서 예산부서랑 네. 협의하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추가로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네. 10억이 아니라 이게 이제 네. 계속 늘려 가야 되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뒷받침 못해서 좀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제가 볼 때는 최소 1년에 200억 이상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너무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배관망 사업이야 이제 매칭 사업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취약 지역 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12사업이니까 이 부분이 10억에서 100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필요로 하는 시골의 어르신들 제가 볼 때 다 돌아가셔요. 이러다가 도시가스 구경도 못 하겠어요. 국장님 네, 신경 써주십시오.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를 잘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은 2026년도 본 예산을 1,782억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지금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1782여 이게 이제 사회 추경까지 있다라고 보면 향후 이게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추경 증액이 됩니까? 예년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국만. 네 환경공단 글쎄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좀 어렵고요. 대부분 저희 이제 자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자원순환과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는 예, 1년치를 예산 못 10개월치 뭐 이렇게 네. 해서 추가로 이제 네.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추경에 다른 과는 뭐 크게 네. 추경할 거는 많지 않죠. 생태하천과가 좀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네. 대부분 자원순환과가 좀 많이 네, 네. 네, 자원순환가가 지금 현재 올해 1,367억인데요. 연말까지 부족액이 지금 한 270억 정도 돼서 270억 정도. 한 25% 정도 음, 그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생태하천과 우리 팀장님 처음 오셨는데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좀 강하게 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실개천 복원 사업을 잘 하고 있나요? 잘 맞춰서 끝났나요? 현재 진행형입니까? 지금 현재 58개 운영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10개 지금 증액해서 지금 신규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8개소를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전체 실개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전년도 제가 행감 때 일부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 100억 들여서 했었던 부분에서 20억 들여서 실개천 사업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지적을 했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시간, 이게 운영에 대한 시간 문제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의 관리 차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운행 시간도 좀 약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주변에서 보시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쪽 주민분들 그 민원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그거 잘 들으셨죠? 네.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주요 업무 계획 생태하천과 그 현황을 좀 보니까 평택호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평택호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게 유역 면적이 뭐고 수혜 면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유역 면적이 물이 모여 들어오는 모든 땅의 면적을 이제 유역 면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황에 16만 3,400 헥타르 얼핏 이게 뭔가 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평수가 4억 9,428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건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국장님도. 근데 이게 4억 9,428만 평이 서울시 면적의 2.7배고 평택시 면적의 3.6배예요. 네. 근데 이제 평택호 단순히 그 끝자락에 있는 그 면적은 아니겠죠. 전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아까 이제 뭐 충분히 좀 뭐 설명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간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보를 전혀 못 받았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략적이고 당략적이고 뭐 시 행정부고 시의회고 이거 떠나서 전체 평택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제 담당 지원관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 예산 관련 전체를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 시민들이 다 나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뭐 이유야 뭐 다 지금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이 있으면 이거 전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환경국에도 농어촌 공사 관련 예산이 있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생태하천과 쪽에는. 그렇죠? 국장님. 그 집중적인 시설 관리나 이런 거에서는 저 제가 예산은 일단 한번 없는 걸로. 뽑아보고 네.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년 전부터 평택호 관광개발 수립을 하고 집행을 못하다가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 태양광 패널을 다 깔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강력하게 평택시 행정부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가스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그 동지역은 뭐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읍면 지역이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뭐 인구가 한 50만 넘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현황이 좀 시골 지자체 말고 50만이 좀 넘는 대도시 이상급에서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지금 뭐 현황 같은 거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게?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지자체 상황이 어떤지,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89.9%인데 한 10% 정도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뭐 가격 경쟁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면 이 수혜를 받으시는 시민분들의 어떠한 정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단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원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지자체하고 꼭 비교를 한번 해서 저한테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에코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에코센터는 뭐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 편익 시설을 지역 주민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운영비가 이제 50억을 예. 이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개선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여기 이제 뭐 시설 현황을 이용하는 이용 현황 같은 거를 한번 이제 행감된가 언제도 한번 보면 이용률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제 늘고는 있는데요. 네. 네, 작년에도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운영비를 주민 지원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그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소리지만 이 시설에 이용자가 안 오는 게 이분들은 훨씬 편해요. 이거를 듣고 계신
이 주민 편익 시설 이 그 지역 주민 법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과급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좀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요. 이제 이게 그 성과를 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보상 차원이라든가 주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많지는 않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면서 수익이라는 게 수익이 나서 이것을 가지고 뭐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역동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여름철에 수영장 운영 같은 거를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여름에조차에도 예약제로 받고 막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전 가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좀 불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다 적극적이지 않다. 일반 사립 수영장 같으면은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렇게 관리 안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수익 사업이 나지 않더라도 기왕이 50억을 지원을 해주면 대다수에 있는 평택 시민분들이 이 지원 시설에서 충분한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자꾸 제어가 되고 수동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인 인센티브도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잖아도 지금 계속 매년 프로그램을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네. 프로그램 여름 때라든가 수영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가지고 계속 점차 지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게 에코센터가 유지가 되는 한 이 지역 주민 단체에는 계속 이 운영비가 주민 지원 기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죠. 네, 폐기물 촉진법상에 그렇죠. 지원하게끔 돼 에코센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한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했어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인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참 일 많고 복잡한 과인데요. 와주셔서 잘 업무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 에너지과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정일권님도 말씀 주셨고 항상 이종원 의원님 관심 가지고 말씀 주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건물을 짓고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이제 에너지 복지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전체 수요의 2,136억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수요의 올해 예산이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억이 확보된 걸 보면 그래서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고요. 해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동별 그리고 읍면동의 보급률을 적어 주셨는데 이게 그 25개 면동 별로의 데이터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저희 의원님들께도 지급을 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백 문제입니다. 한참 핫한 문제이고 특히나 삼성이 있는 우리 그 평택으로서는 아리백 문제가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시민분들께서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널리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도시인데요.
예, 다른 시군 보면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산단,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 산단이 넓게 포진하고 있어서 공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사업 지구인 것 같은데, 특별히 평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 뭐 현재로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지금 뭐 주택이나 융복합 사업에 대한 것도 이제 그 공고에 의해서 그 수요가가 직접 신청하는 그런 지금 체계라. 민간 대 민간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이 쓰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가 신청에 의해서 이제 또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본인들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뭐 이자 혜택을 준다거나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는 아직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공공시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내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거기를 대상지로 보고 있는 곳들이 좀 정해진 것이 있나요? 뭐 신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조성이면 당연히 그게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예산 투입하기는 곤란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왜냐면 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준부서가 기후에너지과 이게 저희는 총괄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네. 사업 부서는 또 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전과 그쵸, 네. 이쪽에서 해야 되니까 협의를 통해서 예산 투입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직 아까 그 산업단지 관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경기도나 중앙에서 공모 사업을 그 자체적으로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선정이 되면 거기 선정된 기업이 있으면 정부에서 아까 인센티브 같은 혜택을 주는 공모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아직 뭐 구체적인 나와서 공고가 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정부는 구상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사업은 없지만 네,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내하고 있다 정도로. 아리백 관련돼서 뭐 연관된 태양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일권님도 말씀 주셨지만 평택호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가 핫해졌습니다. 뭐 의회에서 18분이 전체가 다 반대하는 입장을 낼 정도로 완강하게,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제 뭐 보고를 받거나 협의된 과정은 없었겠지만 이게 독단적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정말 진행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과장님들이 직접 듣지 못하셨겠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 그 규명은 차츰 해 나가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지난번에 환경센터 갔을 때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4,2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150개 정도 측정 시설과 IoT 장비를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측정기는 소규모가 IoT는 67개가 있고요. 67개요. 그다음에 도시대기 측정망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공인된 측정기가 6개가 있습니다. 47개. 그러면 이 예산은 IoT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장비인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측정이 돼서 단속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질을 점검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농도가 좀 높은 지역은 그 주변의 현장을 이제
그 감시 활동을 해서 주변에 무슨 공사장이 있다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현장을 단속을 환경지도과와 협의해서 의뢰를 나가주시면.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 관련돼서 좀 뭐 깊은 질문이 있지만 거기까지 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현재 그 중에 자원 회수센터 있잖아요. 이 재활용 예, 해주는 용량이 초과되어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에코센터를 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있던 7개 그 쌍용단체 7개 소각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에코센터가 더디죠. 생기면서 네, 지금 네. 추지 상태입니다. 네. 그거를 저희는 지금 재활용 센터로 변경을 하려고 금년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고 경기도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 7개 소각장이 저희는 이제 재활용 센터로 그거를 이제 추진하려고 활용이 할 되면 예정입니다. 예. 활용이 되면 지금 포화되는 상태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히 이제 활용할. 앞으로도 뭐 저희 평택에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에코센터에서 일일 50톤밖에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일일 하루에 나오는 게 90톤입니다. 네. 40톤을 외부 위탁하고 있는데 7개 소각장 쪽을 지금 용량이 재활용 얼마나? 센터로 바뀌게 되면 뭐 일일 100톤 이상을 하게 네. 되면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뭐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행정 절차를 지금 경기도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도과장님, 화성 지난번에 오염됐던 거 있잖아요. 예.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기존까지 이제 변론기일이 한 번도 이제 기초 안 자료만 잡혔습니까? 내고 아, 있고요. 네. 다음 주 12일 날 첫 변론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설명드리면 화성시하고 그 기업체의 관계가 먼저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 시는 좀 밀렸던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심 판결 결과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금 화성시가 진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는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지금 현재 주장하면서 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라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행정대집행비를 청구할 때 이제 사전 행정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화성시가 이제 그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전 통지 정확하게 했고 그 답변 기일까지 이제 별도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본 처분이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일 날 그 변론이 시작이 되면 언제쯤 이게 완료가 돼서 저희가 지출했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화성권을 예를 들면은 100% 기업체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에서. 그래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각자의 배분 비율을 행정청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좀 뉘앙스를 현재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실제적인 책임은 어쨌든 누가 됐던 화성시의 책임이 있던 그 업체의 책임이 있던 저희 이제 피해만 본 받는 시군의 입장이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제 저희 시는 저희 시대로 피해를 봤으니 그거는 이제 일단 우리 거에 대해서는 1차 변제를 하고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문제이긴 하겠네요. 이걸 소송을 그러면은 뭐 과에서 직접 진행하진 않으실 테고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현재 로펌에서? 법무법인에다가 위탁해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 정책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무인 매장 예. 저도 정말 자주 가는데요. 무인 매장과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이 단속은 안전 위생 관련된 단속은 이 개소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단속 인력이나 단속 횟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시민들 안전 때문에 예. 그 횟수나 그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지 않은가 싶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 전년에도 아마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월 연 한 뭐 10회면은 연 12회로 이렇게 좀 증강해서 현장을 그 지도 점검하는 걸 쪽으로 10회다. 그러면은 예. 한 번 나갔을 때 뭐 전체를 일괄 다 순회하진 못하실 테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회에서 20% 늘려서 12회다라고 하면 몇 개 정도의 한 번 나갔을 때 몇 개 정도의 업체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그 무인 매장은 그 배달 전문 업체도 있겠지만은 무인 매장 같은 거는 한 뭐 전체 우리 전체 봤을 때 90몇 개고 본청 같은 경우는 한 50몇 개인데 그거는 뭐 일괄 다 할 수 있긴 하겠네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저희 감시원도 있고 지휘원도 있어 가지고 같이 뭐 활동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려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감시 지도원과 함께 열심히 그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열심히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예.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게 점검이 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예, 예.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을 좀 해주시면 예. 매장도 좋을 것 같고 시민분들도 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관련돼서 저희 의원님들이 고민이 좀 있어요.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뭐 복지국에서 활용하는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별로 이용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카페에서 이용되는 다회용기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해야 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그 현황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카페에서 갔을 때 다회용기 컵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머그컵은 상관이 없는데 다회용기 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뭐 이런 들 보면 안전하게 세척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세척된 이런 것들 좀 광고할 수 있게 저희 행정에서 카페와 업소에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 지원이 뭐 예산 지원은 아니더라도 뭐 이쁘게 만든 엠블렘이 들어간 뭐 스티커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면 안심하고 시민분들이 쓰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좀 꺼림칙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좀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페이지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환경정책과 4쪽에서 대기질 측정소가 7개소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대기질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중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지금 6군데가 있는데요. 경기도 거 빼고 그 중에서는 평택항이나 그 송북동 이쪽이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그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평택항 쪽, 안중, 청북 이쪽이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까 청북이라 그러셨나요? 송북이라 그러셨나요? 송북동. 송북동이 송북동이요? 이제 이게 그 측정 위치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차량 다니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평택항하고 송북동이 예, 대기질이 좀 안 좋다. 네, 조금 이게 시기마다 좀 다르고요. 항목마다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안중읍에 설치한 예. 그 대기성분 측정소는 뭐 측정되는 항목이 120가지가 정도가 되네요. 네. 근데 우리 시는 6개 항목 정도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편차가 발생되는 거죠? 요거는 경기도의 전체적으로 대기 성분 측정소라 그래가지고 지금 서너 군데만 운영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도시대기 측정망이라 그래서 시군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좀 측정 방법이나 측정 항목이나 여기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통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지금 위에 6군데 요 측정 항목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요 위에 그 6개의 항목에 대한 측정이고요. 대기 성분 측정소는 광역으로다가 그 자체적으로 그 경기도에서 지금도 4군데 정도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안중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네. 6개 항목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요거를 측정 우리 시는 그럼 더 추가적으로 항목을 더 넓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장비를 이제도 이게 지금 기본적인 항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미세먼지, 뭐 그거로 인한 대기질, 여러 가지 뭐 그 선박의 문제,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도 또 이런 기본적인 측정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여기는 또 경기도에서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라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금속이나 이런 타 측정항의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중복이기도 하고 좀 하고 있어서 데이터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금속 같은 것을 측정하는 거는 왜 여기 대기질 측정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 측정기를 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요 항목만 하고 있고 그 외 항목은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측정소에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포함할 수 있으면 평택항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로. 네, 경기도의 중금속 측정망이라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항에 대해서. 그거를 이 표에 요 표에다가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간이 측정기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성은 좀 있나요? 저희가 매년 이 공인된 도시대기 측정망하고 비교를 하면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측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수치에 좀 차이는 있고요. 근데 좀 이렇게 많이 차이는 나는 게 초미세먼지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 초미세먼지가 좀 많이 차이가 났었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측정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측정 위치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비슷하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수치인 거예요? IoT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인증이 없었는데 이제 인증을 방법이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신뢰한다기보단 거의 그러니까는 이 도시대기 측정망 6군데는 전체적인 지역으로 해서 공인된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 IoT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이렇게 그 지역의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신뢰한다 안 한다라는 문제라기보단 어느 정도의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참고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증을 받는다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주기적인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6조 기후에너지과요. 수소 충전소에 지금 준공 예정인 곳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곳은
우리 일본국도 변이고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위치가 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2월 준공 예정인데 혹시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뭐 차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소 충전소의 킬로그램당 단가가 뭐 9,700원, 9,900원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하고는 단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단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단가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서로 소통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환경정책과 14쪽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이천 주변에 관방재림 쪽에 그 지방울 덩쿨 서식해서 꼬리 명주 나비를 다시 그 회복 네. 뭐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그 이번에 하천관리 기본계획의 태울 우리 친수지구 확장에 대한 용역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용역사에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진이천 주변에 그 친수지구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뭐 꼬리 명주 나비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런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친수지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뭐 정말 잘못된 얘기라고 제가 보고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용역사한테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검토하고 용역사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의견을 뭐 현장을 왔다가 현장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의견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이 됐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서식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 거지 뭐 자생적으로 그쪽에 이제 조성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딧불이는 정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꼭 성공해야 돼요. 예. 저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사업에서 그 공공알리백 확대를 위해서 이제 평택시 특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고 경기 기후 안심 그늘 프로젝트 사업을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생태하천과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생태하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그 오송 누리광장이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특별 조정금으로 18억 2천만 원이 이제 도에서 배정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송 누리광장 주차장 부지에 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 시민들이 그곳을 찾는 뭐 관광객들이 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예. 기존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공공 주차장은 그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로 돼 있기 때문에 오성 누리광장이 아직 준공은 안 됐어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 진행 중인데 그때 이제 이 기반 공사를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처음부터 준공하기 전에 설치를 한다고 한 뜻으로 해서 이제 그 공사가 생태하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늘에 대한 목적이 이제
그늘도 물론 제공도 되지만 그거에 대한 재생에너지 생산도 가기 때문에 효과가 꼭 그늘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그늘이 전적인 목적은 아니죠. 일단 특조금을 교부받았으니까 뭐 해당 목적에 맞는 사업이겠죠. 네, 예. 근데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또 그늘이 없는 곳에 그늘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향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주차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택시 특화 사업이라 그러면 특조금이 아니어도 조금 더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2층 레퍼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사업인가요? 그 쉘터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그늘막을 제공하는 그런 쉘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건 아닌가요?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혹시? 제가 이제 그쪽에 시설을 못 봐서 정확한 답은 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개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 했을 때 이제 약간 그 규모나 면적이 상당히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여져서 뭐 재생에너지 효과를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도시가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매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브레인시티 개발하면서 그 진이면 쪽으로 그 삼남대로를 통해서 브레인시티에서 동마까지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고 마산 3산단에서 그 준공의 조건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공증을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와 그 시행사 쪽의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산 삼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그 마산 3리 2리 쪽 2, 3리죠. 이제 그 동막에서 이제 넘어가는 삼남대로 도로 변이로 넘어가서 이제 배관이 매설이 되면 마산 2, 3리가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공급하기에 이제 쉽지 않냐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의원님?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이게 이제 중압간 아마 그런 큰 배관망이 설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로는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3산단이 준공하는 조건으로 주민에게 이제 도시가스 설치를 제안을 했고, 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나 그 도시가스 시행하는 쪽에서는 그 마산 3산단이 원래 그 산단 목적에 맞는 그런 공장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물류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쪽에서도 이제 재원 투자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결을 하려면 동막에 있는 도시가스에서 동막에서 이제 마산 3리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거고 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마산 1, 2는 말단이기 때문에 마산 1, 2에서 넘어가는 건 좀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있고 동막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은 약속했었던 부분이고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좀 꼼꼼히 챙겨 보셔가지고 추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건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분리수거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 사업에서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변경한 지가 이제 한 1년 됐나요, 과장님? 2년 정도 됐나요? 예. 변경되고 나서는 그래도 좀 반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기 그 전에 했던 신봉투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반응은 좀 좋습니다. 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수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 추진 계획의 하단에 있는 폐가전 제품 폐전지 통합 배출 수거 체계 운영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분리수거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 또 가림막이 있는 곳, 예. 가림막이 없는 곳은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이셨던 거죠? 예, 맞아요. 예. 햇볕에 노출되고 그러면은 예. 화재 위험이 있어서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가능합니다. 예, 요거 진행사항 한 번만 더 체크해서 예. 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투명 페트병도 실질적으로 수집 운반 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거점 수거지에서 수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